저부터 바꾸겠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저희 이 부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지하철 인사하면서 자세를 낮춘 게 굉장히 이번 분위기 반전에 저는 시발점이었다 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3위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를 던진 뒤에 대선판은 다시 지지율 혼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약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먼저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SNS에다 이틀 걸렸군이라고 하나 올리셨죠. 되게 저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혹시 이게 지지율하고 관련된 겁니까? 저희가 내부 조사는 이틀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부터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세세하게 하나 여론조사들은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회복을 했다. 그런데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7에서 8%포인트 이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수치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희망하는 수치로 봐야 되겠죠. 지금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지만 확실히 숫자로 드러난 트렌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아까 이제 이 대표가 6일을 얘기했는데 6일이 무슨 날이냐면 의원총회가 열려서 다시 굳이 말하면 극적으로 윤석열 그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화해한 날이죠. 그때부터 사실 실질적인 그 반등이 있었고 그 반등을 이끈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대 남자 이대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윤 후보로서는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극약 처방부터 쓴 건데 왜냐하면 이대남이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여가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무고죄 엄단, 거기에 어제 게임에 대한 지원까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내니까 실제로 그 이대남이 움직였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설 연휴 직전 또 이후에 이 지지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대남만 가지고는 안 되고 2030 중에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있고 또 2030뿐만 아니라 40, 50, 60, 70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7에서 8%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 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NBS 여론조사 11일과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37, 윤석열 28, 심상정 3, 안철수 14. 일단 김관욱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설 연휴 때 이준석 대표의 말 맞다나 7, 8% 앞서려면 뭔가 지금부터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특정 여론조사만 거론하긴 이릅니다만 조금 또 부족한 수치도 하나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저지가 됐다. 이런 거는 좀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9포인트 차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경고의 14%, 10%를 넘는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지금 1위를 유지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와는 달리 예. 지금 이 여론조사 상으로 본다면 20대의 이 지지율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동일하고요. 또 한 가지 30대 지지율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3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기 때문에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걸 조금 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잠깐 언급했던 수치가 저희 제작진이 준비가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예. 사실 20대와 30대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대의 어떤 특징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가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을 집중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지율 하락을 추가적인 하락을 막긴 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의 상승 곡선 이거를 만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은 TV 토론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TV 토론에서 또 평가들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는 조금 전에 만나봤던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제 옆에 바뀐 여론조사는 그 수치들이 좀 다릅니다. 윤석열, 이재명 뭐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아도 36.9 대 36.5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지율 내기 권은희 의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거 반사이익 얘기도 많이 하고 안철수 후보의 자체 동력이다 얘기하는데 국민의 당 내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반사이익이다라고 했을 때는 선거 구도가 양당 구도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양당 구도의 어떤 내부의 예. 분열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지지율이 잠깐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양당의 후보는 등락을 거듭하지만 지금 점차 박스권에 갇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예, 실제의 이동이 아니라 안철수의 2017년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21.4%였습니다. 예. 그 지지율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 고유의 지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 후에 본격적으로 양당 진영으로부터 이동되는 표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표는 한 20%대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네. 국민의 당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선거 구도가 뭐 민심의 흐름 자체가 다행히다 안철수가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물 구도로 깨끗한 안철수와 부패 의혹이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미래 비전 능력이 있는 유능한 안철수와 국정 운영의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 이런 후보들 사이에 인물 구도, 인물 비교 구도가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빠른 속도로 20%를 회복한 후에 그리고 높은 정권 교체의 열망을 안철수가 받아 안으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표는 20%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지지율까지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왜냐하면 20대 표심에 대해서 이게 이도원 의원님과 권은희 의원님께 차례를 여쭤볼 텐데 네. 이 부분이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20대에서 5% 이상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뭐 2배 가까이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신감을 갖는 것 같거든요. 20대 특히 남성이라는 그 집단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은 그 현재 그 20대들은 가장 그 정치적인 의사를 그 적극적으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의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그 발달이 돼 있습니다. 예. 물론 20대가 그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만 남성이 2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훨씬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정치학 사회적 용어 중에서
패셔네이트 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열정적인 소수가 변화를 이끈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 혁명 때 소수인 볼셰비키가 혁명에 성공해서 집권한 이후로 소수에 의한 어떤 그 변혁 또는 뭐 혁명 그런 것이 뭐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쿠바에서도 나타나고 했는데 뭐 21세기까지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지지율 특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인 거로 보고 20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투표를 분석하면은 20대 남성보다는 20대 여성이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를 합쳐서 한 33에서 34% 되는데 2030보다는 4050이 더 많고 4050보다는 6070 그 이상 그 유권자들이 더 많습니다. 유권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30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2030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우리한테 뭘 해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대통령다운 지도자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후보가 반등에 성공했고 또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가진 어떤 열정이라든지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여기 안철수 후보도 물론 뭐 전반적인 지지율이 올랐으니 네. 20대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랐다라는 네. 평가도 있지만 네. 일단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 표심에 많이 집중하는 듯 하거든요. 이거를 좀 그 안철수 후보 측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0대 남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차별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그 역차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사회가 좀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좀 억압적인 분위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분노로 쌓이고 표출된 부분들, 이 표출을 단기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이준석 당대표고요. 그 이준석 당대표의 그러한 단기적인 분노의 표출을 이어받은 것이 윤석열 후보의 이대남 호소 전략인데 예. 그런데 사실은 20대를 보면 모든 유권자 중에 산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그런 유권자입니다. 그렇겠죠. 가장 그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부분 2055년도에 연금을 수급을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20대에게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정책에 민감하고 가장 신중한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사실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그 세대보다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유의하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세대들 중에 안철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세대, 안철수에 가장 먼저 반응한 세대가 사실은 20대였습니다. 예. 이러한 20대의 그 기저에 그 깔려 있는 세대의 특성, 전반적인 특성 이러한 부분들은 안철수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네. 계시군요. 김가득 교수님. 네. 어쨌든 지지율이 조금 반등했고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면 최근에 뭐 기사화된 것, 새 부리 마스크를 쓰면서 뭔가 좀 날카로웠고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혹은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바뀌었다. 청년 보좌역들 국민의힘 내부 목소리에도 제 잘못이다라고 고개를 이런 숙인 부분들이 일단 좀 윤석열 후보가 내부 내홍을 딛고 좀 달라졌나 이런 이미지에는 일조를 한 겁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청년 보좌역들이 역할을 좀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한 40명 정도 된다는데 한 30명이 남자고 10명이 지금 여성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윤 후보가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가 굉장히 이대남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예컨대 여가부 폐지라든가 성범죄 무고죄 처벌법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대남에게 집중함으로 해서 회복의 어떤 반등세를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대남에 집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세대나 이대 여에는 또 소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즉 지지율의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타난 20대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꺾였거든요. 지금 리얼미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추세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세대를 또는 성별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표의 효과, 지지를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렇게 굉장히 분열된 사회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의 후보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 오히려 통합을 하고 단합을 시키고 이런 분열을 메꿔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이거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책,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회의는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